안녕하세요. 여름의 온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어떤 경로로 신청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인지 알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설명에 앞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얘기하면은 단어가 너무 기니까 이제부터 국취제라고 줄여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경로는 총 2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센터를 통해서 이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민간 기업을 통해서 대행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연계해준 민간 기업을 통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국취제를 진행하는 동안에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런 것도 웬만하면은 거기 사무실에 상담실이 이렇게 마련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유형도 1유형이랑 2유형이 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자취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1유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기업으로 신청을 했고 1유형에다가 지금 24년 10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11개월 가량이 됐고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10월에 올라가게 된다면 1년이 되는 거겠죠. 이제 장단점 설명드릴게요.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돈을 받는다는 게 큰 것 같습니다. 1유형은 50만 원을 받아요. 이 돈으로 자격증이나 책 사는 진짜로 구직을 위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용돈 대용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현금으로 이렇게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어디다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상담사가 생긴다. 이 상담사도 자격증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래도 나름의 전문성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또 상담사 바이 상담사가 크기 때문에 애매하기는 해요. 이거는 또 단점에서 마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음은 직업훈련. 이게 왜 장점이냐면은 원래는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도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 수강 금액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유형의 경우에는 국취제를 진행하는 1년 동안 2개의 직업훈련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국취제를 하는 이유가 직종 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종 변경이 아니더라도 배우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근데 얘도 처음 3회차 동안은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희망 직종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 희망 직종에 관련된 수업에 한해서 또 무료인 거예요. 희망 직종이랑 관련이 없으면은 유료예요. 내 알아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직업 훈련을 할 거다 하면은 희망 직종도 잘 생각해가지고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단점으로 이제 넘어가자면은 사회적 고립이 쉽다? 되게 좋다. 수당을 받으려면은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이 50인가 60인가 이하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특정 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면은 수당이 나오는 6개월간은 알바를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졌어요. 다음으로는 공고의 질 하락, 그리고 상담사의 역량 차이. 장점에서 아까 상담사 바이 상담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역량 차이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소서라든가 뭔가를 피드백해줄 때 상담사마다 피드백의 디테일이 달라요. 누군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자세하게 봐주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냥 대충 보는 느낌? 근데 내가 또 상담사를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상담사가 퇴사율이 되게 높아요. 지금의 상담사가 5번째 상담사란 말이에요. 5번째 상담사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많이 거쳐졌을 거 아니에요? 이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에서도 전달이 제대로 안 되나 봐요. 그 희망 조건을 상담할 때 물어봐요.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공부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막 사람인 아니면 뭐 잡코리아 뭐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막 찾아보잖아요. 내가 찾아보는 거랑 상담사가 그 2개 보내주는 공고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직접 찾아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돈 주는 6개월이랑 그리고 집중 취업 알선 기간이라고 해서 또 6개월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총 1년 동안 국취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약간 돈 주는 6개월 동안의 상담사들을 보면은 되게 열정적으로 막 이것저것 해주려는 게 보여요. 또 집중 취업 알선 기간 이때를 보면은 의무적으로 업무만 이렇게 보는 느낌이 강했어요. 저 집중 취업 알선 기간이라는 이름값을 못해요. 저 6개월은 그냥 프로그램 안에 속해 있는 딱 그 느낌? 그리고 또 학교에서 홍보한 거를 들은 바로는 이력서를 이렇게 써요. 그리고 회사에다가 제출을 해요. 제가 다시 상담사한테 얘기를 해요. 아, 저는 이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근데 이 회사를 너무 가고 싶어요. 하면은 상담사가 회사에다가 연락을 뭐 어떻게 취해갖고 이 지원자가 국취제를 뭐 하고 있고 이걸로 회사가 혜택이 받을 수 있는 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선순위가 되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얘기를 해도 상담사가 그냥 면접이나 합격을 하면 연락을 달래요. 이런 과정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다가 이력서 내는 사람이 상담사마다 해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너무 가고 싶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다 하면은 한번 얘기는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까 나는 공백기를 최대한 짧게 가지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수당주는 6개월 상담사가 열정적일 때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국취제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